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 회장에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김영수 감독을 선출했습니다. 김영수 신임 대표 회장은 세계의 성결교단의 연합으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버지학교 미주본부가 우크라이나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구소련 붕괴로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던 우크라이나 현지 목회자들은 아버지 학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고 가정의 질서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신임 총회장으로 삼성제일교회 윤성원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윤성원 총회장은 취임 예배에서 교단의 발전과 교회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 결과가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취업 증가폭이 10만 명 선을 붕괴했는데요.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겁니다. 이렇게 취업자 증가폭이 넉 달 연속 20만 명을 밑돈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참사 수준의 경제 성적표, 가시적인 응급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김영수 감독을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 대표회장은 한성연을 통해 성결교단의 연합을 시작으로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이뤄나가자고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로 구성된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지난 14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나선 김영수 감독을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 신임 대표회장은 세계의 성결교단이 먼저 협력하며 상호 교류를 시작해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도모하며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들의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성결교회의 가치와 한국교회 연합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3개 성결교단이 성결의 복음으로 더욱 아름다운 연합을 함으로써 죄악으로 타락해 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데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김 대표회장은 성결이란 이름 아래 끈끈한 연대를 만들어 나갈 것과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인 한성연 모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성 윤성원 총회장과 예성 윤기순 총회장이 각각 공동회장에 세계의 교단 목사장로 부총회장은 공동부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주제로 설교한 예성 윤기순 총회장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의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믿음의 용기는 하나됨에 있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성연은 세계의 교단의 연합 사업을 위해 현재 신학과 교육,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사회복지, 부흥, 평신도, 홍보출판, 문화체육 등 총 9개의 분과를 운영하며 전문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이 C채널 방송과 국민일보의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인 좌담에서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통일시대를 향한 불씨를 살려 축복의 시대를 견인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의 만남 이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CVID가 빠진 합의문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팽배한 가운데 북미 회담 이후 교회의 역할을 짚어보기 위한 특별 좌담이 C채널 방송과 국민일보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좌담에 참석한 평화통일연대 박종화 목사와 주빌리 구국기도회 정성진 목사, 월드비전 양호순 회장,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남성욱 교수는 한 목소리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섣부른 평가보다는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축복의 시대를 맞이한 통일 시대를 견인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는 거고 이제 위대한 한 걸음을 시작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걸음을 걷느냐,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이제 방점을 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결국은 뭐 하나님이 뭐 일을 성사를 시키겠죠. 그래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미래에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말 북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한 통일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평화의 상징으로 변화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문점이라는 동네가 분단의 상징이었다가 이제는요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상회담이 있었던 판문점을 개발해서 대여되고 판문점을 중심한 전체 그 비무장지대가 전 세계 평화공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기독교 용어로 제2의 21세기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있다. 21세기 에덴 동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꿈을 안고 나가보자. 또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과 평화 통일에 대한 젊은 층들의 관심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 확대됐다는 점 또한 북미 회담의 성과라고 언급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예. 최근에 와서 저 옛날 세대하고 다르게 통일에도 관심이 없고 이게 진짜 관심이 없는데 이번에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올림픽을 보고 또 정상회담을 보고 이런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은 한국 교회가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꾸준한 기도를 이어왔지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기도에 힘쓰되 미움의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적 평화 통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전했습니다. CCTV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31개 단체가 지난 15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청 광장 동성애 퀴어 축제 허용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참여단체들은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면 제재를 가하는 공권력이 퀴어 축제의 음란 공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시청 앞 광장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수많은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부터가 인권 탄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퀴어 축제 반대 연합은 음란 축제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높아질 수 없고 오히려 성소수자들이 음란하다는 인식만 확산시킬 뿐이라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싶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육복지실천학회가 주관하는 2018 춘계 학술대회가 한국교회학교 교육혁신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청소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탈권위성과 탈규범성을 지향하는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교육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교회의 복지 사역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사용돼야 한다며 복지 사역을 통한 이웃 섬김을 교회의 성장의 도구로 인식할 것이 아닌 예수님의 명령 수행에 초점을 맞춰 실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아버지 학교 미주 본부가 우크라이나에서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번 일정 관련해서 아버지 학교 미주 본부 이명철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우크라이나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드니프로 일기는 2017년 6월에 개설되었던 수도 키예브 일기를 수료하신 한인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지인 드니프로에서 개설되기를 희망하여서 개설된 것입니다. 전체 일정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도시인 드니프로에서 도시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인근 농촌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과 또 교회 리더들 15명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나라 가운데 우크라이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신 25년 되신 선교사님을 제가 2016년에 만나게 되어 동구 유럽의 가정이 심각하며 특히 남성 사역의 필요가 절실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가정에서의 아버지들의 정체성의 혼란과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가족이나 가정이라는 집단 구조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혼란함이 교회 내에서도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1년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작년인 2017년에 수도인 키예브에서 40명의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개설하였고, 이번 드니프로 일기는 수도인 키예브에서 약 500km 남쪽으로 떨어진 제3의 도시에서 개설한 것입니다. 동구 유럽에는 한인이 거의 없는 형편으로 빠른 현지화가 필요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과 교회가 지역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에게 아버지 학교는 어떻게 느껴졌을지 궁금한데 반응 어떻습니까? 오랜 공산권의 영향으로 아버지보다 국가와 당에 익숙한 그 아버지들이 구소련의 붕괴로 갑자기 서구 자유화를 받아들이므로 국가에서 개인으로 가치가 이동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과 아버지에 대한 가치관을 느낄 수 없는 그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혼란을 겪는 중에 아버지 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정리가 된 느낌이며, 복음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먼저 아버지가 가족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실천한다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첫째로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될 수 있기를 바라며, 둘째로는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성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정 사역을 위한 각 지역 교회들과 한인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크라이나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땅에 전쟁의 소문이 그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12년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삼성제일교회 윤성원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윤성원 신임 총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취임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총회장의 직무가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대화하고 소통하며 우리 교단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한 단계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네, 교단이 발전하고 도약하는 디딤돌을 만드시겠다 취임 일성을 밝히셨는데요. 교단의 발전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결성의 회복이라고 할까요? 네. 성결교회다운 성결교회 만드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단 표어를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성결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고 네. 6대 비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번 총회는 총회장 선출이 자동 승계가 아닌 경선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 약간의 교단의 내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정리가 되신 겁니까? 예, 정리는 은혜롭게 잘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모든 분들이 신앙적인 양보와 또 관용으로 어느 해보다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네. 더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교단 발전을 위해서 더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기성교단은 교계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단 내 기성교단의 역할 어때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희 성결교단은 우리 선배들로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은 요한 웨슬레이의 신학적인 토양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존 웨슬레이의 신학은 현장 신학입니다. 전도 신학이죠. 그래서 포용성, 유연성, 탄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미력하지만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총회장님, 내년이 역사적으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총회장 임기 중에 많은 계획이 있을 때 아까 6대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소개해 주시죠. 예, 6대 비전은 무엇보다도 우리 총회 사역 역량을 강화하는 일, 그리고 교단의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일, 그리고 총회 본부의 성김 기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작은 교회를 부흥시키며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제 부흥운동을 펼치는 일, 그 일이 6대 비전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은 한국인에서 세워진 자생교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교단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1943년도에 일제 강점기에 우리 순수 신앙 재림 교리로 인하여서 교단이 해산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후에 우리 성결교회는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로 목회하고 있고요.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성결교회도 100주년 3.1절 100주년 기념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나라 사랑 실천 강령을 선포하고 예.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교단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도 감당하는 교단이 되길 원하고 계실 텐데요.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랄지, 특별히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단의 준비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교회는 내적인 성결, 영적인 성결도 중점을 두지만 사회적인 성결 또 관계적인 성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교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민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거룩함도 지키면서 화평함도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북이 만나고 정상들이 미국 또 북한도 함께 만나는 이러한 시대인데 우리 교단은 통일주의를 몇 년 전부터 교단에서 제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선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통일기금도 정립하고 있고 북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좋은 목회자를 많이 배출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지금 각 교단마다 신학교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성결교단은? 우리 성결교단은 교육자들의 질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이라고 하는 100년 역사의 명문 학교를 통해서 영성과 지성과 덕성을 갖춘 교육자들이 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대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네. 반값 등록금 문제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신학대학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112년차 총회 때는 대의원들이 특별한 결단을 내리셔서 네. 총회 경상비 0.3%를 3년 지원하기로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요,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가고 또 한국교회가 또 한 번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죠. 예,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북한까지 전도하기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평화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해주셨는데, 이런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 되는 일에 먼저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한국의 종교 인구 수로 볼 때에 1위 종교입니다. 네. 그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한국의 모든 사회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실력을 갖추고 신뢰를 받고 호감을 줄 수 있는 넓은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며 화합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성교단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수장으로서 책임도 막주하실 텐데요. 품고 계신 6대 비전들이 잘 이루어져서 새로운 붕의 역사를 가는 귀한 총회장으로 남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무더위를 앞두고 전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올여름은 전력 공급 상황이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은 물론 가정에서도 에너지 관리에 더욱 세심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